안녕하세요. 족부정형외과 전문의 김지홈이 들려드리는 발에 관한 톡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수술 후 통기부스 시행 상태에서의 목발 보행과 재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통기부스를 하고 목발을 디디라고 이제 선생님들이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이제 환자분들은 사실 기본적인 거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발은 도대체 몇 개가 필요하고 그 목발을 나에게 어떤 식으로 맞춰야 되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통기부스를 하게 되면 의사 선생님이 환자분들한테 체중을 디뎌도 됩니다, 디디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체중을 디딜 수 있는 상태에서는 목발의 개수가 1개면 충분하고요. 디딜 수 없으면 발을 띄워서 움직여야 되니까 2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체중을 디딜 수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목발 1개만 가지고 보행이 하고, 체중을 디딜 수 없는 상태에서는 발을 띄우거나 살살 대기만 해야 되기 때문에 목발 2개를 이용을 해서 보행을 해야 됩니다. 체중을 디딜 수 있을 때의 목발의 용도는 체중을 분산시키고 균형을 잡는 게 목표고요. 체중을 디딜 수 없을 때에는 발을 띄운 상태에서 보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목발의 이제 용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목발의 개수가 선택이 되면 이제 목발을 구한 다음에 길이를 맞춰야겠죠. 목발은 요새 나오는 목발은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체적인 길이는 이 아래쪽을 이용을 해서 길이를 맞출 수가 있고요. 손잡이의 길이를 맞춤으로 해서 팔꿈치와 겨드랑이 사이의 목발의 길이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길이와 손잡이의 높이를 조절을 해서 팔꿈치를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겨드랑이가 목발의 이 어깨 부위와 닿을락 말락하게 길이를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목발 보행을 할 때 내 체중이 손목과 겨드랑이 쪽, 손목 쪽과 겨드랑이 쪽에 모든 체중이 다 골고루 분산이 되게 해야 됩니다. 한 곳에만 너무 집중이 되게 되면 손목이 아플 수도 있고요. 겨드랑이에만 또 너무 집중이 되게 되면 이 겨드랑이 부위에 신경이 지나가서 감각이 먹먹해지거나 마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팔꿈치가 살짝 구부러진 상태에서 겨드랑이가 닿을락 말락하게 목발의 길이를 조절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럼 목발을 디디고 이제 다 준비가 됐죠. 개수도 준비가 됐고 이제 길이도 내 몸에 맞췄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걷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목발 보행의 원칙 1은 통기부스와 목발은 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중을 디디면 안 되는 경우에는 목발 2개와 체중을 디디면 안 되는 통기부스 다리가 같이 움직입니다. 먼저 같이 앞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건강한 발이 차고 나가는 거죠. 두 번째로는 체중을 디뎌도 되는 경우에는 목발을 1개만 사용을 해서 통기부스 반대편에 목발을 위치합니다. 통기부스의 반대편에 목발을 위치해서 통기부스 나갈 때 목발도 같이 나갑니다. 이러한 이유는 저희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목발의 목적은 통기부스한 다리에 체중이 안 가도록 하고, 체중이 안 가더라도 내가 균형을 잡으면서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게 하는 거죠. 넘어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기부스 한 다리가 부실하니까 이때 목발이 같이 나가줘야 거기에 가해지는 체중도 분산이 되고 균형이 잡히는 거죠. 자, 두 번째 목발 보행의 원칙 두 번째는 보폭을 크지 않게 해서 발과 목발 사이에 삼각형을 만들라는 겁니다. 이제 보시면 체중을 디디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목발 2개하고 건강한 발의 삼각형을 만들게 해야 너무 보폭이 커서 점프같이 해서 불안정한 보행을 막을 수가 있고요. 또 너무 보폭이 작으면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는 이러한 삼각형을 만들면 됩니다. 체중을 디뎌도 되는 경우에는 목발 한 다리와 통기부스를 한 다리와 목발 그리고 건강한 발이 삼각형을 만들어서 또 적절하게 걸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보폭을 크지 않게 하는 것이 안정적인 걸음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어도 목발을 쓸 때에는 내가 빨리 걷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안전하게 걷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드는 보행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설명만 들어서는 실감이 잘 안 나니까 실제로 어떻게 걷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목발 2개를 사용을 해서 체중을 디디지 않고 걷는 겁니다. 목발이 나가고 요 통기부스 한 발이 같이 나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목발과 통기부스 한 발이 같이 나옵니다. 목발과 통기부스 한 발이 같이 나오고 건강한 발 나가고 같이 나오고 건강한 발 나오는 식으로 보행을 합니다.
이거는 체중을 디딜 수 있는 상태에서 목발을 디디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목발 한 발의 반대쪽에 그러니까 통기부스 한 발의 반대편에 목발이 위치하게 되고요. 통기부스 한 발이 나갈 때 목발이 같이 나가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목발 보행이 익숙해지게 되면 계단도 올라갈 수 있는데요. 계단을 올라갈 때에는 오를 때에는 건강한 발을 먼저 하고 내려갈 때에는 목발이 먼저 나간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발이 먼저 올라가고 내려갈 때에는 목발을 먼저 내리고 건강한 발이 따라서 내려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가능하죠. 근데 도대체 내가 목발 짚고 계단 갈 일이 없는데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문턱을 살짝 올라갈 때에도 약간 높은 곳을 올라가야 되는 경우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응용을 해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통기부스를 한 상태에서 재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외골격으로 딱딱하게 다 쌓여져 있는 통기부스를 한 상태에서도 저희가 재활이 필요합니다. 재활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하는데요. 먼저 발가락을 움직이는 근육을 강화해서 붓기와 유착을 방지하고요. 발바닥의 근육을 강화해서 빠른 재활 및 통기부스를 풀은 다음에 빠르게 재활하고 생활에 복귀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발가락을 움직이는 근육은 뭐냐 하면 이 발가락 쪽에서 붙어서 종아리에 붙는 이 긴 근육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통기부스한 부위에서 이 발가락을 움직이는 근육이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다른 연부 조직이 들러붙는 것을 전체적으로 막아주고요. 조금씩이라도 그 조직이 떨리게 되면 들러붙는 게 굉장히 방지되거든요. 그리고 얘가 왔다 갔다 움직이니까 정맥이라든지 혈액순환을 돕게 되면서 붓기도 잘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발바닥에 근육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발바닥은 근육층이 4개나 되고 굉장히 다양한 20가지가 넘는 근육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발바닥 근육은 디디는 힘을 주고요. 그리고 디딜 때 균형을 본능적으로 잡게 하는, 내가 굳이 어떻게 생각하지 않아도 울퉁불퉁한 길을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빠지지 않게 유지를 해주는 게 통기부스를 풀었을 때 좀 더 자연스럽게 디디게 되고 빠른 재활을 보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발바닥 근육을 기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발가락 근육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먼저 발가락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동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운동이 좀 익숙해지면 엄지발가락과 4개의 발가락을 교차해서 움직이는 이런 가위잡기 운동 같은 것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보다 내가 조금 더 강력하게 강도를 높여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러한 개구리발 같은 기구를 이용을 해서 발가락을 쭉 위로 당긴 상태에서 아래로 내리는 운동을 할 수 있고요. 발가락을 쭉 아래로 당긴 상태에서 발가락을 위로 올리는 운동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발바닥 근육 운동입니다. 이 발바닥 근육 운동은 개별적으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발바닥의 내측에 주로 이 근육이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측에 있는 근육에 힘을 딱 줬다가 풀었다가 하는 이 운동을 반복함으로써 근육을 유지시키고 강화할 수가 있는데요. 힘을 주는 과정이 굉장히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치를 올리는 방향으로 운동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치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잘 느껴지지 않으면 여기에 이렇게 손가락을 대고 아치를 올리는 방향으로 힘을 쓱 주게 되면 이 안쪽에 있는 근육이 강력하게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통기부스를 하지 않은 발로 이러한 느낌을 느껴보는 거죠. 그 다음에 통기부스를 한 발로 이 안쪽에서 그 느낌을 그대로 재현해 보는 겁니다. 이게 될까 하지만 두세 번 정도 연습을 하다 보면 통기부스를 한 발에서도 발 내측에 있는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 통기부스라는 거는 이 수술한 사람이 이 통기부스 안에서는 사실은 다 움직여도 된다고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만 움직이면 안전하니까 외골격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발가락이라든지 발바닥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이세요라고 허락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통기부스를 한 상태에서 발가락 운동과 발바닥 근육 운동은 대부분 안전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기부스 후 목발은 체중을 디딜 수 있으면 1개, 없으면 2개를 선택을 하고요. 길이와 손잡이의 위치는 팔꿈치를 약간 굽힌 상태에서 겨드랑이가 닿을락 말락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목발 보행의 원칙은 2가지인데요. 통기부스와 목발은 같이 움직이고
그 보폭은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게 삼각형을 만드는 방향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게 합니다. 통기부스를 한 상태에서의 재활도 가능한데 발가락 근육 운동을 통해서 유착을 방지할 수 있고 발바닥 근육 운동을 통해서 보다 통기부스를 풀었을 때 빠른 재활, 빠른 보행, 안정적인 보행을 가능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수술 후 통기부스는 정형외과 수술에 있어서는 수술 후 결과를 좋게 만드는 굉장히 좋은 툴이고요. 그런데 이 통기부스를 한 상태에서의 목발 보행과 재활을 안정적으로 해야 통기부스를 풀었을 때 보다 빠른 재활, 빠른 일상생활의 복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발걸음 행복한 100세 인생 발에 관한 톡톡이 함께합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다수의 TV 프로그램에서 저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저의 지식과 저의 그 경험을 환자분들에게 직접 말씀드리고자 제작했고요. 네이버 족보 김주범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와 질문이 가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